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옥타 WRC, CIC 신기능으로 완성하는 완벽한 아이덴티티 관리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슈어드 IT 웨비나에서 옥타 WRC, CIC에 대한 기능과 구축 사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옥타 WRC, CIC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옥타의 기능은 저희가 슈어드 IT 웨비나 때 소개해드렸던 그 시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의 설명만 들어서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감을 잘 잡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옥타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업의 인증 시스템을 얼마나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실제 데모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내사항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세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옥타 아이덴티티 장희재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타 아이덴티티 코리아에서 한국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쉐어드 IT 통해서는 자주 뵈가지고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타의 이제 두 가지 클라우드 중에서 네. 내부 그 기업 내부의 사용자들의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연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네.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저희가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네. 중에서 뭐 중요한 것만, 핵심만 핵심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뭐 이제 다른 웨비나들을 통해서 저희가 옥타가 어떤 솔루션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좀 저희가 왜 이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기능들을 좀 더 강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생각하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업의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가,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기업 리소스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아이덴티티 관련된 니즈를 통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통합 인증, 네. 계정 관리, 네. 뭐 MFA, 2차 인증 이런 것들을 특히 온프렘 환경에서는 다 다른 솔루션으로 그렇죠. 쓰고 계신 경우들이 네. 많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니즈들을 통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하나의 창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네. 뭐 조절하고 네.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신 아이덴티티 소스들 중에서 지금 옥타 고객들이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뭐 AD나 LDAP이나 네. 혹은 뭐 워크포스 같은 저희 네이티브하게 연동되는 것들 외에 또 다른 리소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소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혹은 저희와 아직 연동이 되지 않는 HR 소스가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리소스 중에서도 뭐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API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 니즈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삼아서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의 이제 보안 어떤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었죠. 쉐어드 IT에서도 많이 했었고 네. 뭐 다른 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에 많이 대해서는.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인데 네. 그런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옥타가 아이덴티티 소스로서 기반이 되어야 되고 네. 이 기반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내용을 다른 여러 가지 연동 솔루션에 대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죠. 보안을 좀 더 그렇죠. 강화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맞아요. 보안과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 네. 이거는 어느 한쪽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독립되어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옥타의 철학이고 네.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기능 개선의 방향성은 아이덴티티를 매니지하는 부분과 억세스를 매니지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저희의 플랫폼의 확정성, 안전성, 뭐 중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향상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중립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만 아이덴티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다 구글, 있잖아요. 네. AWS 네, 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아이덴티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의 뭐 이제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보면 일단 자기의 가장 메인이 되는 시스템에 아이덴티티를 공급하기 위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좀 약간 뭐 좀 부차적인? 2차적인, 부차적인 것들이고. 근데 저희는 이것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객사에서 AWS를 쓰시든 네. 애저 AD를 쓰시든 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시든 네. 혹은 5365를 쓰시든 구글 네.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든 네. 워크데이를 쓰시든 석세스팩터를 쓰시든 상관이 혹은 없네요. HR 다른 솔루션을 쓰시든 네.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저희는 고객들이 좀 더 확장성 있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고 네.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제품과 이 번들링 네. 혹은 커플링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 항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능 개선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네. 저희 기능 개선을 얘기를 할 때 저희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네.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 정리해야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첫 번째 G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Generally Available 하다는 건데요. 어떤 기능이 GA가 됐다. 네. 이거는 이미 모든 고객사 테넌트에 해당 기능이 다 적용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특별한 뭐 추가적인 작업 네. 없이. 네. 근데 그거하고 이제 그 전 버전, 전 단계가 액세스. 얼리 액세스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기능 개발도 끝났고 테스트도 끝났고 이게 안정성까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바로 쓰실 수 있는데 네. 다만 이게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에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이따가 메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드민 콘솔에서 피처스에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는 네. 상황이시라는 거죠. 네. 변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환경이 조금 바뀐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뭔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이런 것들에 적응하셔서 이 기능은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얼리 액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얼리 액세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처 창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네, 뭐 서포트 쪽에다 문의를 하시든 네. 혹은 이거는 현재 US에 있는 미국에 있는 커스터머만 현재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네. 있다든지 뭐 네네. 이런 식의 지금 이제 EA 가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오픈 베타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고 실제 베타는 이제 해당 기능을 내부 테스트 중인 상태. 클로즈 베타 같은. 네, 클로즈 베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신기능 확인이라든지 뭐 연내 출시될 기능에 대한 프로덕트 로드맵 혹은 기능 개선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요 자료가 아마 이제 네, 배포가 될 PDF로 겁니다. 배포가 될 텐데 거기 네. PDF에 나오는 저희 링크들을 보시면 네. 저희 뭐 프로덕트 페이지라든지 뭐 로드맵 페이지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 고객은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옥타 아이디어스에다가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로드맵을 네. 구성을 할 때 네. 이 기능은 되게 많이 요청이 있었어. 그러면 프라이어리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런 거 하고 싶어도 영어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한글로 해도 되나요? 오픈 네, 챗 GPT요? 네, 그 오픈 AI에 챗 GPT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뭐 한글로 쓰셔서 그렇죠. 넣어주고 뭐 팝하고 디벨 네. 뭐 많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진짜 저런 거 크게 부담이 적어졌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기능 하이라이트 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큰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액세스라는 네. 기능이고 두 번째는 Anything as a Source라는 게 있고요. 오. 예,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작년 기능들. 12월에 저희가 로드맵 세션을 맞아요. 했었죠. 네네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가된 나왔던 기능들 것들. 중에서 메인이 네.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할 네. 옥타 디바이스 액세스. 이걸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네. 한국 고객들 중에서도 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도 네. 옥타가 좀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저희가 이 내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서드 파티하고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기능은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드 파티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네. 저희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그 경험이 이제 조금
네이티브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 추가 라이센스나 벤더를 그렇죠. 또 인볼브 해야 그렇죠. 되는 어려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OS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에서도 네. 이런 싱글 사인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네. 저희랑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2023년 10월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때에 지금 디바이스 억세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윈도우즈든 맥이든 리눅스든 뭐든 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옥타 관리하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올해 중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윈도우즈 PC에 대해서는 저기 보시는 데스크탑 MFA, 네, AD를 통한 암호를 입력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2차 인증 수단을 옥타의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데스크탑 MFA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윈도우즈 대상이고요. 그리고 맥 대상으로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WWDC에서 저희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데스크탑 패스워드 싱크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옥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맥 OS에 로그인하고 네. 이제 뭐 베리파이나 패스트패스 등록 절차에 이게 심리스하게 통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데스크탑 MFA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패스워드로만 관리를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디바이스 보안도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사실 데스크탑 패스워드 싱크는 지금 뭐 젠프나 혹은 뭐 그 뭐였죠? 비슷한 거 하나 간지. 간지. 네.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하고 지금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마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저희가 True SSO라는 그 기능까지로 확장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네. 디바이스에 로그인을 하면 네. 브라우저를 열면 옥타에 한 번도 로그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보통은 브라우저 열고 거기서 옥타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바이스의 로그인과 브라우저 로그인은 별개니까. 별개의 네네네.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True SSO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와. 심리스하게 완전히 다 통합이 됩니다. 와, 진짜 편해지겠네요. 네, 굉장히 편해지는 기능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노트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은 다음에 패스워드 넣지 않고 뭐 저 홍채 인식이나 네네네. 그런 걸로 하고 맥은 어쨌든 요 지문 인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후에 더 보안을 강화를 하는 거를 지금 네, 네.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맥을 쓰시게 되면 지금도 맥 쓰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바이오메트릭은 패스워드 네. 한번 입력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가 가끔 물어봐요. 네네. 이거를 안 하고 무조건 이걸 쓰려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래요. 네, 그거 은근히 불편합니다. 재부팅하면 항상 그렇거든요. 네네. 그때 옥타 패스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네. 기계가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가 재부팅이 됐네. 너 이거 우리 회사 직원 맞아? 네. 라는 거를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기존에 지금 개인이 설정하는 네. 패스워드가 아니라 네. 옥타에서 설정된 네, 패스워드를 네, 네.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네. 패스워드를 이제 하나 덜 기억하셔도 된다. 그러네요. 생각을 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데모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데스크탑 패스워드 싱크는 사실 그냥 패스워드로 옥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윈도우즈 데스크탑 MFA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뭐 크게 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이해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데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백엔드에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하고 그렇죠. 이제 엔드 유저의 경험들을 어떻게 설명을 사용하는지. 드릴 텐데 네. 이제 백엔드부터 설정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이 기능이 그 트리거가 되면 네. 테넌트에서 데스크탑 MFA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네. 됩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저 어플리케이션이 네. 이제 그 MFA를 트리거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네. 요 앱을 설정을 하시고 다른 앱들이랑 똑같습니다. 음. 옥타는 좋은 점이 그 뭐 이게 VDI든 VPN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뭐든지 간에 저렇게 앱처럼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게 네. 된다라는 네네네. 부분이니까요. 저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사인온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주시면 네.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네. 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네, 이제 패스워드 이제 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갔을 때 네. 현재 MFA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신규 하면은, 등록이네요. 네, 신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됩니다. 아,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에 있는 그 옥타 베리파이를 가지고 옥타 베리파이를 등록을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그 디바이스 MFA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그걸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옥타 이제 등록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요것들은 옥타 쓰시는 고객들은 대부분 다 거치신 과정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옥타 베리파이를 처음 세팅하는 거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저거 QR을 찍고 네. 그럼 이제 기기 스마트폰에 네, 그리고 저기서는 저 페이스 아이디 자체적인 찍고, 네. 네. 벡터 등록하는 게 뭐 몇 번 봐도 굉장히 쉽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원타임 네. 패스워드를 디바이스랑 동기화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그렇죠. OTP 등록하듯이 네. 저 번호를 네. 이제 저기다가 입력을 해서 OTP의 타임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음, 오프라인에서도 옥타의 음. OTP를 쓸 수 있도록 구성을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은 온라인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팩터가 등록이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네이티브한 것처럼 동작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2차 인증 수단을. 옥타에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의 네이티브한 그러네요. 구성 하에서 네. 옥타 베리파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쓰겠다라고 네. 하면 저렇게 푸시가 나오고 어, 그거에 따라서 네. 인증하면 야. 로그인이 되는 거죠. 윈도우즈 기능 같아요. 네, 윈도우즈의 기능이랑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네. 잘 네.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AD의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이 MFA 등록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 변경을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네. 뭐 그런 경우에도 패스워드 변경을 하게 되면 패스워드 변경을 시도를 할 때 2차 인증을 물어보고 나서 신규 패스워드로 구성하게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거를 저희가 말씀드렸죠. 보안도 강화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네. 해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네네.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모를 지금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자, 오.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모든 형태의 사용자 원장을 연동을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Anything as a Source, 저희가 X가 Anything이라고 하고 이제 A as a Source 해가지고 XAAS. 원래 이거는 옥타와 뭔가 사전에 협력 관계가 돼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기능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AD라든지 네네. LDAP이라든지 네. 혹은 워크데이 같이 이제 지원되는 스킨 거. 커넥터가 이미 존재를 하는 구성이었을 네네. 경우에만 네. 저희가 연동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 이 XAAS Anything as a Source API를 통해서 네. 사용자 원장을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소스 사용자의 네네.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를 할 때 네. 훨씬 더 옵션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객 상황에 맞게 네. 저희가 그런 연동 구성을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 쪽에서 하는 일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네. 옥타 쓰고 싶어. 우리 AD 안 쓰는데? AD 안 쓰는데 우리 뭐 LDAP 안 HR, 쓰는데? 네, HR 그런 거 자체 개발인데? 그쵸. 어떻게 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HR 시스템 하고 혹은 그룹웨어 네. 우리 이거 자체 자체 개발한 개발인데. 거야. 사용자는 DB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옥타 못 저희가 쓰는데?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 그러면 사용자 만들 때 저희 쪽에 유저 API 호출해 주시고 유저 크리에이트 API 호출해 주시고 네. 예, 뭐 사용자 지울 때 호출해 주시고 네네네. 뭐 사용자 변경되면 또 또 호출해 호출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유저 API의 문서를 다 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다 자체 확인하셔야 개발해야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API 콜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아 그럼 그냥 AD에다가 사용자를 넣고 네. 그걸 연동하세요. 와야겠다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셔도 좋은 시기가 왔다. 드디어 네, 이제 드디어 그런 왔다. 피드백이 워낙 많았으니까 옥타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고 만드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Q3에 이제 아. EA가 될 예정이고, 네. 예,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 서포트 쪽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해당 기능 열어주시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데모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가지고 네. 데모 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커스텀 아이덴티티 소스라는 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예시로 저희가 AWS의 DynamoDB 네. 를 이제 예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MS SQL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포스트그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다이나모DB 혹은 DB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SaaS와 DB가 직접 이제 통신을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그거 위험하죠. 바람직하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패턴이시긴 해요. 예, 그래서 람다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버레스로 구성하셔도 되고 네. 혹은 뭐 노드 익스프레스 같은 걸로 뭐 이제 서버 API 서버를 네네네.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얘가 이제 그 중간자 역할을 좀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음. API 게이트웨이가 그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좀 책임을 지는 네.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합니다. 음. 그런데 예전처럼 저 API를 막 여러 개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유저에 대한 정보를 저희 워크플로우가 호출을 하면 네. 그거를 그냥 유저 리스트, 네. 유저 리스트를 보내주는 네. 그 콜만 처리하시는 API가 있으면 돼요.
근데 가져왔는데 안 맞으면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옥타가 다 해줍니다. 아.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아까 말씀드린 Anything as a Source API라는 게 이 네. 리스트를 받으면 네. 저희가 내부에서 네. 그 임포트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AD에서 하는 것처럼 네. 사용자를 쭉 불러온 다음에 네. 그 리스트를 저희 안에 있는 옥타의 리스트랑 비교를 해서 네. 있는 사용자면 업데이트를 해주고 아. 없는 사용자면 만들어주고 여기엔 없는데 네. 옥타에 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지워야지. 디액티베이트 유저니까 네. 디프로비저닝 해주고 아. 이런 작업들을 이제 옥타가 다 합니다. 보통은 API 저렇게 하면은 땡겨와요. 그걸로 그대로 다 입력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DB에는 있지만, 여기 DB에는 없는데 여기엔 있네? 그럼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작업들을 네.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뷰 하나만 API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나머지 작업들을 저희가 다 하는 거죠. 그 이웃 단계 복잡한 것들을 옥타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간단한 데모를 네.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 이 데모 테넌트에는 한 1605 1605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고 네. 지금 다이나모DB, AWS의 다이나모DB에 보면 아이템이 한 100개 정도, 음, 그러니까 100명의 새로운 유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회사가 신규로 이제 뭐 M&A를 했다 해서 네네네. 이 그래서 자회사 인원들을 네. 긁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네. 워크플로우를 진짜 좋은 것 통해서 같아요, 이거는. 네. 그 해당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람다로 만들어진 API, API 땡겨오는 게이트웨이를 거. 통해서 그 정보를 호출을 하는 거고요. 아.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혹시 예전에 찌끄러기가 남아 있으면 그걸 클리어한다. 그러니까 임포트 세션이 있으면 기존 임포트 세션이 있으면 그거를 취소를 하고 새로 한다라는 거고 네. 저기 로우 리퀘스트가 네. 아까 API를 호출을 해가지고 네네네. 유저 리스트를 받아오는 겁니다. 네.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유저 발생하고.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유저 중에서 액티브한 유저들, 그러니까 이제 디프로비저닝된 유저 말고 액티브한 네네네. 유저들에 대한 리스트만 필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클린업 작업들이 저 맵이나 플러그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맵핑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저 API가 Anything as a Source API입니다. Create a Import Session. 네. 임포트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사용자를 샥 던지는 거예요. 옥타에. 네. 네. 워크플로우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네. 그래서 벌크 유저 임포트라는 API를 호출을 해서 네. 이제 세션을 시작해라는 명령어까지 주는 게 이제 네. 워크플로우의 역할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작업들, 네. 사용자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주고 네. 뭐 유저 정보를 업데이트해주고 없는 유저는 빼주고 하는 네. 것들은 옥타 클라우드 내에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저는 워크플로우 이거 볼 때마다 네. 좀 되게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작업들이 쭉쭉쭉 네, 되는 거를 다 볼 수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디버깅하기도 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 작업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 워크플로우를 주기적으로 뭐 임포트, 그러니까 AD처럼 배치 스케줄도 작업. 스케줄도 임포트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네. 지금 옥타를 보면은 1605명에서 지금 20명 35,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지금 20명씩 늘어나네요. 옥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받아가지고 뒷단에서. 리스트를 네.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705명 정도까지 그러겠죠, 올라가겠죠. 그때까지. 네. 1705명까지 올라가면 네, 됐네요. 네,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네. 예전처럼 로그에서 API 콜들을 다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리포트를 보시면 저희가 AD나 LW 연동할 때 이 임포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걸 네.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100개. 그래서 다이나모DB에서 100개의 아이템을 서치를 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유저들이기 유저. 때문에 100개를 만들었다라는 네. 것들이 이렇게 로그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 AD 연동, LDAP 연동 하셨던 네. 그런 감각으로 네. DB랑 연동해 가지고 하실 수도 아. 있고 혹은 DB가 아니라 API 엔드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더 쉽겠죠. 그러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람다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네.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용자들 중에서 다 이제 불러 들여왔으니까 이 사용자들 중에서 정보를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번호를 이제 네. 4455에서 뭐 네네네. 88889999 뭐 이렇게 해서 바꾼다. 네. 라고 했을 때 네. 이 정보가 바뀌게 되면은 DB에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이 DB가 이제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임포트가 한 번 더 돌면 그러면 저쪽에 네. 그렇지. 네. 이 정보가 다시 이제 옥타로 넘어가면 네. 옥타는 이번에는 새로운 유저를 100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것만 업데이트를. 네, 그것만 딱 업데이트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쫙 진행이 돼서 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옥타 쪽에 전달이 됩니다. 임포트 세션이 일어났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오는 임포트는 내용을 보시면
자, 100명을 그렇지. 스캔했는데 네, 네. 업데이트 한 유저 명. 업데이트는 한 명 됐어요. 유저 아. 언체인지는 99명이고. 네. 그런 작업들을 옥타에서 다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자체적인 시스템이라면 그 자체 그룹의 사용자들이 본인의 뭐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 갖고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는 그 그룹에 연결된 DB에서 이제 바뀔 그렇죠. 거고, 바뀐 거고. 그게 이제 옥타로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저렇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옥타랑 연동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는 다 되네요, 이게 다 한 번에. 내려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룹웨어든 그게 네. HR 시스템이든 거기서만 이제 관리를 한번 하시면 어디서든 하나만 하면은 하나만 그냥 연결하면 연결되는 그냥, 게 다 바뀌는 거네요. 연결된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야, 진짜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크루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사용자가 이제 액티브가 아닌 음. 그 시모나라는 사람들이 액티브가 아닌 상태로 네. DB에 표시가 됐다라고 네. 하면 저희가 똑같은 작업을 또 돌렸을 때 음. 이제 한 명의 유저가 네.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요거는 그 워크플로우가 조금 약간 다른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디액티브는 딜리트 딜리트. 요 워크플로우가 돌게 되는 거죠. 야, 그럼 DB에서 삭제되는 거네요. 네. 와. DB가 아니라 옥타의 유디. 그렇죠. DB에서 삭제하면 안 되지. 네, DB에서는 아까 지금 이제 인액티브라고 플래그를 네. 놨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네. 그 정보가 옥타 쪽에 반영이 옥타 되는 쪽에 거고 반영이 된다. 그 이후에 옥타에 연결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정보가 가겠네요. 그렇죠. 옥타에서 어차피 디액티베이트 되기 때문에 그 네. 자체로서 로그인은 이미 못하게 되는 그렇죠. 상태가 되는 거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네. 디액티브가 되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다 그러면 라이센스가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까지 이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저기 아. 보시는 것처럼 유저 리무브드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옥타랑 심리스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보신 것처럼 네, 디액티브.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거 데모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AD나 LDAP이나 있어야만 되는 거지만 맞아요. 좀 더 많은 경우에 네. 이런 심리스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졌다라는 네네. 것들이 저희가 이 신기능 소개 중에서 큰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옥타 되게 좋은 거 아는데 우리 안 쓰는데 우리 자체 개발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해결책이 나온 거네요. 네네. 네.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 거. 네. 근데 이제 사실 한국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 내려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 뭐 스킨 방식이 지원이 되고 하면은 저희 쪽이랑 이렇게 그냥 네. 설정 가지고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개발한 건데 네. DB야. 네. 얘는 스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얘는 어떡할 거야. 이 DB에다가도 좀 그러니까 해주면 좋겠다. 네,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선택하시는 방향 중에 하나는 네. 옥타에서 어차피 액세스 컨트롤을 하니까 네. 옥타에서 인증을 받아갖고 토큰이 내려가면 네. 만약에 사용자가 없으면 그 토큰 내용 가지고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사전에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로그인 타임에 들어와갖고 사용자가 생성돼 버리면 네. 이 사람한테 뭐 권한을 권한 어떻게 줘야지.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네. 어드민이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 Anything Azure 소스는 이제 원장에서 들어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온프레미스 프로비저닝 그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만약에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스킴이 없다. 네. 그러면은 워크플로우를 이용해 갖고 네. API로 그냥 쏘세요. 어. 거기도 DB에다가 쓰는 뭐 네. 유저 크리에이션 뭐 이런 게 있을 네. 거잖아요. 네네. 뭐 구글이 그런 게 없다라고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스킴이 없다라고 하면 네. 유저 API는 있을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어.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이 앞에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타가 명령을 내리면 이게 그거 차단되는데? 인바운드 트래픽이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을 열어주는 거는 보안팀에서 네. 굉장히 꺼려하는 그렇죠. 일이에요. 네. 뭐 예외 규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온프레미스 프로비저닝이라는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도 AD 에이전트처럼 옥타에다 콜을 보내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명령어가 있으면 리스폰스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파이어월, 아웃바운드 룰만 잡히면 네,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는 거죠. 저런 프로비저닝 관련된 내용. 네. 이거는 저희의 신기능은 아닌데 네. 사실 앞쪽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뒤쪽도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AD 에이전트 설치하듯이 네. 설치를 한 다음에 네네네. 그 뒤에 이제 얘는 그
이제 스킨 방식의 API 명령어가 들어오니까 네. 그거를 이제 DB 커넥션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아까 Anything as a Source에서 람다가 했던 역할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애가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코드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커넥터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것도 DB에다가 그냥 똑같이 다 써줄 수 있는 거죠. 폐쇄망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폐쇄망은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아예 어려운 아예 거고. 옥타랑 통신이 네. 안 되는 네, 거지만 네, 네. 이제 사내 시스템에 네.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파이어월로 보호되고 있는 네. 구성에서 네. 이 아웃바운드 코어를 익셉션을 주실 수 있다면 아, 옥타 방향으로 열어주실 열어줄 수 수만 있다면 있다면. 예, 그러니까 근데 AD 연동하실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열어야지. 그걸.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그 AD 에이전트 있는 데다 같이 설치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면 지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뭐 SSO, 통합 SSO 잘 되는 건 알아. 그래, 오픈 아이디 커넥트. 네가 하도 떠들어갖고 이제 이제 알아. 우리도 좀 알 것 같아. 싱글 사인온은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 어떻게 만들 거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어떤 대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큰 꼭지들 외에 네. 저희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좀 요약으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추가된 GA, EA 신기능 요약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옥타 아이덴티티 엔진이 이제 셀프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어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고객들은 지금 이미 OI 엔진으로 시작하신 고객들도 많긴 한데 네.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 옥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아직 클래식 엔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 클래식 엔진에서 저희가 그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거든요, 테넌트에. 네. 그게 리뷰가 됐을 때 이 테넌트는 별 작업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 업그레이드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은 그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정해진 시간을 입력을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샥 업데이트가 돼요. 어. 그래서 플랫폼 자체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쉽게 되는 걸로 이제 됐는데 다만 사용자 경험이 좀 변하고 그럴 수 있죠. 정책 설정하는 부분들이 변하고 네. 어드민이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 업그레이드 허브나 디벨로퍼 리소스에 가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저희 처음 OI 나왔을 때에 비해서 문서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저기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면 그렇죠. 크게 어색하지 네네. 않겠네요. 네.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트라이얼은 다 OI로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써보시면 네, 되겠다. 그거 한번 써보시고 네. 얘가 이렇게 다르구나 네, 하고 네, 문서 네. 보시면서 네네.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넘어가시는데 큰 무리 없이. 네. 그리고 저 업그레이드 허브에는 그 엔드 유저 툴킷들도 있어요. 엔드 유저들한테 어떤 걸 설명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정리가 돼 있어요. 분명히 혼란스러울 거니까 이런 부분 교육해 주시면 돼요. 별로 바뀌는 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바뀌니까 이런 것들 어느 것들을 어나운스를 해주고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예전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창이 보이는데 네.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팩터를 고르는 창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들이 나와 있으니까 좋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벨로퍼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PI 문서가 뭐 방대하게 잘 돼 있기는 한데 그게 좀 스트럭처적으로 약간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베타 레퍼런스로 바뀌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 깔끔하게 보네요. 정리가 됐어요. 뭐 콜은 어떻게 나오고 네. 이게 그 리퀘스트의 샘플은 이렇고 리스폰스의 샘플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양옆으로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설명과 예시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예전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좀 불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옥타를 다루는 어드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는 옥타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사용자분들의 인풋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드민 패널에서의 서치하는 부분들에서 이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이게 유저냐 뭐 어플리케이션이냐 그룹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겼고 네. 그리고 어드민은 자동으로 속하게 되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옥타 옥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네. GA라서 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난 이런 그룹 만든 적 없는데 근데 거기 하나 속해 생겨 있고. 있을 거예요. 그 그룹에다가 네. 인증 정책을 적용하시면 네. 이 어드민이 어떤 뭐 슈퍼 어드민이든 네, 네, 아니면 네. 뭐 그냥 리드 온리 어드민이든 어드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2차 인증을 해야 된다. 뭐 혹은 어드민은 무조건 회사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세우실 때 이 그룹 베이스로 이 그룹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옥타 어드민 권한이 들어가면 네. 그 그룹에 속해진다라고 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을 가지고
예외 없는 어드민 인증 정책을 세우시기에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권한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니까 제일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그렇죠. 옥타가 무조건 강제 사항으로 저렇게 관리해라라고 하는 거네요. 네네. 그 강제를 하시려고 하시면 저희가 음. 그 툴을 드린다. 네. 알겠습니다. 어드민에 대한 권한 같은 경우에 이 뭐 예전에는 저희가 뭐 슈퍼 어드민, 그룹 어드민, 어플리케이션 어드민 이렇게 그 스탠다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스탠다드 외에 그 어떤 커스텀된, 그러니까 이 어드민은 유저는 요만큼 관리하고 그룹은 요만큼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 요만큼 관리하는데 우리 유저에 대해서는 리드 권한만 있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 변경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 구성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롤하고 네. 이제 그 리소스의 네.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좀 달라진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저희 표준 롤에 얘가 그룹 어드민이라는데 얘가 뭐 하는 애야? 라는 거를 알려면 저희 예전에는 헬프에 가갖고 그룹 어드민 서치해갖고 이렇게 찾으셨는데 네. 그룹 어드민, 이게 스탠다드 스탠다드 어드민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링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 헬프 다큐먼트에 얘는 뭐 하는 어드민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고 뭐 소소한 이제 개선 사항이긴 한데 그거하고 이제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거는 저희가 어드민에 대해서 얘가 어느 사용자의 그 권한을 줄 때 예전에는 유저에 대한 권한을 주면 유저 프로파일을 다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보거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Permission for User Profile Attribute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네. 이 사용자가 이 어드민은 사용자의 프로파일 중에서 요거는 볼 수 없어. 요거는 편집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저희가 권장하진 않지만 옥타에 민감 정보를 넣는 건 권장하진 않지만 네. 특정 어드민은 이거는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컨피그레이션 하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쭉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워크플로우의 기반이 되는 게 저 훅이라는 거거든요. 네. 훅이라는 건 뭐냐면 옥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바깥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알려주는 이벤트 훅이 그 데일리 쿼타가 한 40만 콜 정도로 좀 늘어났고 네. 그리고 이벤트 훅을 예전에는 사용자가 그룹에 어사인이 된다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유즈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어사인 된다. 그게 이벤트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벤트를 다 받아가지고 받는 사람이 그거를 필터링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이 그룹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AWS 그룹에 있는 앱에 대해서만 어떤 액션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받는 쪽에서 그룹 아이디를 보고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필터해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꽤 많이 요청하시는 기능이었어요. 예전에는 저희는 그냥 그룹에 어사인 됐다 그러면 이게 뭐 AWS 그룹이든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룹이든 다 적용 그냥 다 보냈는데 이제 이벤트 훅에 필터가 적용이 가능해져가지고 선택해서 저거는 EA이기 때문에 피처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액티베이션 활성화해서, 시키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훅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API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요것도 이제 요청사항들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뭐냐면 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쪽에서 API로 호출해가지고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 로그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저희 어드민 패널에 들어가서 API에 들어가서 API 토큰이라는 걸 발급을 하고 그 토큰을 이제 스플렁크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인증을 받을 때 그 토큰을 받고 들어오는데 그게 문제가 얘는 로그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드민의 권한에 따라서 토큰의 권한이 생기거든요. 내가 슈퍼 어드민이면 내가 준 토큰 가지고 스플렁크에서 로그만 보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것들 다 볼 수 있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PI 서비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걔에 맞는 이 스트링이 나옵니다. 걔는 그 기능만,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만 갖고 있는 스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토큰만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콥이 이제 딱 필요한 일들만 해서 보안 쪽에 좀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미 한 7,000개, 8,000개 OIN 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웍에서 좀 됐어요. 2월에 업데이트 됐는데 쌈을 하고 스킨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합 인증하고 사용자 계정 프로비저닝까지 가능하게끔 제가 개발자분하고도 이거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네. 쪽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웍도 지금 OIN 앱으로 등록이 돼 있고, 네. 돼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늘어났고, 음. 그리고 리포트 쪽에 여러 가지 기능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저희의 로그를 다 보셔가지고 그걸 스플렁크에서 쿼리를 돌리시면은 그게 제일 확실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을 하실 네. 수가 있는데 네. 표준 리포트들도 저희가 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앱을 유세지 리포트를 예를 들면은 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리포트로 뽑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요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좀 이제 다운턴으로 좀 많이 네. 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라이센스 잘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걸 보면 그렇다고 스플렁크 잘 쓰고 있는 거 걷어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거의 이제 준하는 기능들을 기본 기능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M 유세지 리포트를 보시면 스플렁크는 정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럼요. 네. 네. 저희는 다만 이제 그런 고객들이 많이 보시는 리포트들에 대해서 표준 리포트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거 없어가지고 이제 스플렁크에서 쿼리 짜고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CSV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이 네.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것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건 좀 재밌는 기능이에요. 옥타를 이용해서 줌을 연동을 해주신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미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보안이 되게 중요한 미팅들을 할 때 오. 이 사용자가 내가 나라는 거를 증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줌 화상 미팅에 들어올 때 옥타로 인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은 어차피 줌을 들어올 때 옥타를 통해서 이미 하고 네. 있는데 네네. 이 미팅에서 내가 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베리파이를 할 때 요 옥타 그 줌에서도 설정을 키셔야 되는데 네. 베리파이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네. 옥타 토큰을 가지고 이 네. 사용자가 뭐 트위터에 그 블루 마크 있는 것처럼 네네네. 옥타 그 사용자 이름 옆에 그 미팅 이름 옆에 오. 이 사용자가 옥타에서 그러니까 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네. 검증했다라는 마크가 네. 떠요. 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보안이 중요해서 네. 너 맞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보니까 데모를 보여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많이 네. 가서요. 네. 여기 링크들도 좀 있고 관련된 내용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릴리즈 노트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뭐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데모 더 자세히 또 보여드리시면 그럼요. 보여주시면 저희가 되니까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네. 분기마다 좀 네. 이렇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로드맵 전체에 대해서는 뭐 1년에 한 번 목테인 끝나고 음. 나서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나온 신기능들 혹은 뭐 디바이스 억세스 니네 그때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네,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에 대한 맞아요. follow-up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그것만 것들에 기다리고 대한, 있었는데. 얘기들은 주기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끝났고요. 저희는 그러면 두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옥타 CIC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연동 방안을 소개해 드림과 동시에 B2C 사용자 인증 관리를 얼마나 쉽게 연동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옥타 아이덴티티 정진용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진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오늘도 발표, 데모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아마 옥타 CIC 세션이나 솔루션 데이를 오신 분들은 보셨던 내용을 가지고 네, 옥타 CIC가 B2C 유저에 대한 관리 부분, 사용자 관리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데모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색다르게 가기 위해서. 네, 아마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더라. 그렇죠. 예, 이렇게 잘 말씀하신 된다더라. 대로. 네, 근데 그런 진짜 얘기죠. 쉽게 정말 되는지 실제로 보시면 네. 아마 더 체감이 많이 되실 네.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네.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개발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 로그인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회원 등록을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 등록을 받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증을 처리하느냐. 네. 그러면 뭐 히스토리를 쭉 따다 보면은 거의 한 70년 이상을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많이 쓰시고 네. 이제 한국도 뭐 간편 인증 여러 가지의 이제 인증 방식이 나왔죠. 네. 그거를 그러면 자기가 개발하는 회원 사이트에 어떻게 이제 전송을 시키느냐에 그렇죠. 대한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또 소셜 아이덴티티를 또 그것도 붙여야 인증, 되는 것도 네.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회원 등록이 되면 회원 정보를 받은 다음에 뭔가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이메일을 보내죠. 네, 네. 저희는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이메일 매직 링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걔를 받으면 엔드 유저가 이메일을 클릭해서 액티베이트 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인증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죠. 음. 뭐 MFA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SMS가 이미 보안적으로 좀 취약하다라는 내용이 이미 많이 이제 알려진 내용이고 그럼 SMS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멀티팩터 인증은 그럼 뭘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SMS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그 SMS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냥 플로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하시는 아주 고단수의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개발자 분들이다 하더라도 처음 이제 접하는 내용들인 거죠. 뭐 그분들이야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그렇죠. 그동안 쭉 해왔었던 거고 뭐 2차 인증 그래 이메일로 하고 예. SMS 그 정도까지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접목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호주 같은 예를 들면 쇼핑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호주의 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룹인데 일단 리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분들이 집을 직접 고치고 하는 공구만 파는 그렇겠네요. 이런 마트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네, 마트를 네.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거기서도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으로 다 구현을 하셨어요. 네. 솔루션 없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네. 큰 이제 호주의 텔코가 네. 이제 공격을 해킹을- 당했고 유출됐구나. 그 다음에 네. 바로 뒤이어서 보험회사가 또 네. 공격을 당했고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인터넷 이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보안에 대한 또 경각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이 그럼 이게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으신 거고, 자 그거를 이제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회원 등록을 하고 로그인 처리를 어떻게 하고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SMS 혹은 멀티팩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얘가 드렸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걸 그럼 만드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고려사항은 뭐냐면 과연 우리 사이트가 회원 등록을 하고 모든 일련의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로그인 프로세스까지 정말 시큐어하냐에 그 대한 과정 부분을 자체도- 또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과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단에 뭔가 이제 그 브루스포스 어택이나 뭔가 보안적으로 뭐 패스워드가 유출이 된 거나 이런 거를 뭔가 모니터링하는 앞단의 보안 플랫폼을 또 앞에 끼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과연 그건 또 뭘로 할지. 네. 또 어떻게 붙일 건데? 네. 그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분들도 거의 뭐 10만 명, 몇백만 명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하나의 훌륭한 인터넷 대상의 쇼핑몰이나 네. 이런 뭐 서비스가, 사이트가 네.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과연 누구하고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쭉 들으면 이거를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타 CRC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고객분들한테 한 2주만 주세요. 아니면 그냥 한 이틀짜리 워크숍을 주세요. 네네. 개발자들은 순수 개발자분들이에요. 네. 보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신 순수 한 20년 넘은 개발자, 10년 정도 네. 되시는 개발자를 같이 모시고 네. 저희가 워크숍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가이드를 그렇죠. 그래서 속성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옥타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뭐 워크포스나 CIC나 다 사스 기반이잖아요. 네. 그럼 사스의 장점이 뭔가요? 뭔가 쉽게 우리 네. 걸 받아서 네. 당장 해볼 수 있는 해볼 거죠. 수 있는 뭘 네. 해볼 수 있는 거. 네네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아. 보통 뭐 반나절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틀짜리로 진행을 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고객이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네. 인터넷 페이싱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티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네. 사례를 보면 거의 한 달 만에 고라이브
뭐 이건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네. 실질적인 고객의 필드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련의 이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4번까지를 과연 개발자분들한테 맡겼을 때 네. 이게 과연 얼마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투입해야 되는지 네. 이걸 투입하고 나서 또 다른 결론은 뭐냐면 저거를 다 제대로 돌아가고 보안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까지 그렇죠. 포함을 하면 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옥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추려서 옥타가 그럼 과연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쉽게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쉽게 전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옥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확한 저희 공식 명칭은 이제 CIC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네. 클라우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예전에 이제 오스제로라는 네. 제품을 저희가 머지를 했죠. 뭐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고. 음. 그래서 오스제로 안에는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화면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각각의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합니다. 최초 이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부분.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도대체 옥타의 CIC 오스제로는 뭘 줄 수 있냐? 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이 생기시죠. 저희는 네. 쌌쓰기 때문에. 네. 그럼 제일 첫 번째 베네핏은 뭐냐면 CIC가 여러분들의 웹이나 모바일이나 사용자를 등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UI와 레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그쵸. 있는 거를 예.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프로세스가 일단 만들어지고 그걸 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자를 등록하고 MFA를 트리거하고 네. 로그인을 시키고 패스워드 레스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용어로 유니버셜 로그인 UX라고 불러요. 네. 그럼 그 UX를 그냥 가져다가 쓰시는 거죠. 네네. 그걸 자기들의 뭐 고유한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면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SDK나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는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앞단에 있는 보여지는 그게 거. 보여지는 CSS만 네. 바꾸시면 돼요. 네네네. 자기 회사의 브랜드에 맞게, 이미지에 맞게, 패턴에 맞게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작업만 진행을 하시면 이미 로그인 페이지는 다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그럼 소셜 아이덴티티는 또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겠죠. 네. 뭐 간편 인증을 어떻게 붙이고 카카오를 어떻게 붙이고 페이스북을 어떻게 붙이고 구글을 어떻게 붙이고 네. 이것도 그냥 클릭으로 컨피그레이션이면 저희가 말씀해드린 유니버셜 로그인 안에 이미 이네이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등록이 끝났죠. 네. 그럼 자동적으로 인증도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시큐어하게 뭔가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면 요즘에 많은 이제 이미 다 뭐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제 간편 인증을 붙이는 네. 바이오메트릭을 붙일까, SMS를 붙일까, 아니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붙일까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컴피그만 하시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유니버셜 로그인 안에서 또 자동적으로 또 이네이블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증과 멀티팩터와 사용자 등록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미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단에 있는 CSS만 변경을 하시는 작업만 하시면 그냥 바로 붙일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세이브가 될까요? 네. 저런 것들을 일일이 직접 개발할 이유도 없고 그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을 또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한 달 그거보다 훨씬 더 단축이 될 수도 있는 사례도 그렇습니다. 엄청 많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증이 처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전문 용어가 이제 ID 토큰이나 액세스 토큰을 네, 만들죠. 네. 이건 약간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ID 토큰은 사용자의 로그인을 대상,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액세스 토큰은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을 때 무슨 API를 콜할 수 있고 어떤 퍼미션을 실행할 수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저희가 그거를 쭉 정보를 모아가지고 두 가지 토큰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약 후에 이제 데모에 대해서 잠깐 네.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보통 CIC가 예전에도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로그인 처리만 끝나고 보안상으로 뭔가 향상이 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개인화 정보를 개인화된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뒷단에 있는 백엔드 쪽에 CRM 데이터와 유연하게 연동을 하는 엔진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보통 액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백엔드 단에 로그인이 된 다음에 네. 정진용이만을 위한 이제 개인화된 컨텐츠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백엔드에서. 그렇죠. 그거를 위한 이제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위치 정보, 네네네.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정보, 여러 가지의 정보를 게더링을 해서 뒷단에 백엔드에다 전달해지는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옥타는 인증이니까 뭐 로그인해서 인증 받았네, 로그인하면 끝. 네. 거기까지만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그쵸. 그 이후의 것들까지도 이제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보안에 뭐 취약점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게 당연히 그러면 인터넷
페이싱 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면 이게 로봇이 어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디도스 어택이 들어올 수도 네네. 있는 거고 브루스포스 어택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블로킹 하는 것도 그냥 저희 어드민 화면 들어가서 그냥 enable 하시면 네. 예, 바로 유니버셜 로그인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필요한 기능은 다 만들어 놓고 그쵸. 사용자가 본인들의 환경에 맞는 것들만 그냥 활성화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다 끝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바로 제공해 드리니 그냥 데이 1부터 네. 바로 그냥 인테그레이션만 진행을 하시고 저희 SDK가 여러 가지 한 65가지 이상의 SDK가 있으니까 지금 개발하시는 프레임워크에 맞는 그 SDK를 접목만 하시면 네.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해결되는 컨피그레이션 레벨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네.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짓자면 데모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보안 쪽인 시큐리티 쪽에 네. 그 다음에 MFA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빌리티라고 해서 그 뒷단에 있는 CRM과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백단에 있는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플로우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이제 보유한 거. 저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나중에 처음으로 다 하실 거면 개발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은 MFA도 뭐 오픈 소스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네. 그다음에 익스텐서빌리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웹 서비스나 API를 묶어 가지고 네. 뭐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 수는 있어. 네. 거기까지도 좋아. 자, 근데 그럼 제일 앞단에 내가 로그인 페이지를 내가 만들었어. 네. 우리가 만들었어. 이거에 대한 어택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할 보안을. 건지가 또 하나의 큰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오세로나 CIC 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나고 이제 협의하는 팀이 두 팀을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 팀. 아, 또 보안이랑 같이. 그 다음에 또 보안팀.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유연하게 접목을 하면서 네. 이제 각각의 팀이 가지고 있는 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요구사항을 게더링을 해서 네. 이제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음. 이 사스 기반의 플랫폼을 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안 되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네. 옥타 어스 제로가 예. 저 뭐 시큐리티 뭐 저 확장성 MFA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예. 사용자가 예. 저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죠. 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다음부터는 바랍니다. 저걸 좀 다른 차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옥타한테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 데모를 이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자, 이게 이제 저희 플랫폼 이제 CIC 이제 어드민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사스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텐던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프라이빗 인스턴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사용하시는 데디케이트 머신 안에 이제 구축을 하는. 아. 보통 클라우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퍼블릭 그렇죠. 클라우드가 있다고. 네네네. 아, 훨씬 뭐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보험회사다, 네. 아니면 뭐 제1금융권이다 만약에 네. 그러면 고객 정보가 대한민국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도 예 저희가 아, 구축이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텐던트를 계속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프라이빗 인스턴스지만 여러 가지의 텐던트를 그냥 같이 뭐 보통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개발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UAT도 있어야 되고 네. 프로덕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네. 그런 거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인스턴스를 음. 생성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쉽게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저희하고 붙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개를 이제 뭐 데모 버전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오늘 사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스토리 타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백엔드에 있는 일반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화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시스템이 네이티브 앱이냐, 모바일이냐, 아니면 싱글 페이지 웹이냐, 네네. 앞단에 있는, 그다음에 레귤러 백엔드에 있는 웹이냐에 네.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레귤러 웹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서 쭉 프레임워크가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중에 뭐 자바냐, 뒷단의 백엔드를 어떤 걸 네. 쓰시냐에 따라서 그냥 선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SDK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SDK 설명을 가지고 개발자분들이 이제 붙이시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 기반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업무 시스템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한 정보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가능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이제 가장 보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로그아웃, 로그인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을 시킨 후에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느 URL을 저희가 리다이렉트를 해야 리다이렉트 되는지. 시키는 그 URL. 예, 그런 것도 다 이게 이제 콜백 URL이라고 해서 네. 설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로그아웃을 했을 때는 또 로그아웃을 한 후에 얼로 또 리다이렉션 시켜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그거. 예,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바로 이제 연동할 수 있는 이제 네. 프레임을 주고 그다음에 IT 토큰은 말 그대로 사용자 이제 세션을 얼마만큼 길게 가져갈 건지 이런 쉽게 것도 말씀드리면 설정이 설정이 가능하고 아. 그다음에 뭐 리프레시 토큰을 쓰신다는 거는 요건 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모바일 앱에서 보통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터넷 뱅킹. 네. 자, 오늘 로그인 했어요. 아. 자, 그러고 나서 로그아웃을 안 했어요. 네. 그럼 보통 인터넷 뱅킹 앱들은 네. 로그아웃 자동적으로 되죠. 맞습니다. 보안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쇼핑몰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을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로그아웃 로그아웃을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엄청 불편하죠. 근데 그러면. 그게 뒷단에 있는 백엔드는 로그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D 토큰 외에 리프레시 토큰이 하나 더 발급이 되고요. 네. 리프레시 토큰이 보통 한 뭐 30일 정도 유효한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한번 로그인한 다음에 다음 날 또 한번 들어가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는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가지. 바이오메트릭 네. 인증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네.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네. 아무래도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하는 걸 또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네. 터치 아이디나 페이스 네, 아이디로 네, 다시 네. 로그인하는 그게 그때 쓰이는 게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에 대한 토큰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죠. 네, 딱 인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큰에 대한 유효 기간도 이제 설정이 아,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본적인 이제 컨셉만 이제 하시면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해서 네.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서에 드리는 SDK를 그냥 임포트 시키시면 기초 연동 방법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사용자 처리. 아까 저희가 설명해드린 유니버셜 로그인이라는 컨셉이 뭔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제가 이미 업무 시스템에 연동을 해놓은 놈이에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엔드 유저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첫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여지는 화면의 모든 것들이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세요. 백그라운드 네. 바꾸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팝업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네. 인밸리드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런 뭐 그 아이콘이니 이런 것도 다 바꿀 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그냥 코딩이 아니라 네. 그냥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더 나가 보면 네. 여기 이제 옵션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오. 로그인 페이지가 뜨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고르면 되네요. 예.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네. 좋다. 바로바로 변하네요. 네, 색깔이 이제 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수 있는 네. 분들이면 네네네. 저 값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더에 가시면은 여기서 약간 저희가 이제 툴에 있는 게 보더가 약간 바뀌죠. 야. 그런 다음에 또 위젯을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URL이 있습니다. 네. 이 URI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네. 이미지들, 네, 회사 네, 네. 로고들.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백그라운드도 바꾸고 백그라운드도 그냥 어차피 인터넷에 올리실 거니까 네, 맞습니다. 백그라운드 URL만 주시면 네, 네. 바뀝니다. 네, 어딘가에 올려두고 링크 예. 가서 적용하면 되는 자, 거네요. 근데 이것도 좀 우리 기업의 실정이 안 맞는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네. 다른 또 옵션이 있습니다. 잠깐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쭉 더 내려가면 어드밴스한 옵션이 또 하나 네.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똑같이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패스워드 리셋, 멀티팩터 네. 이게 다 UI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로그인을 가셔서 여기 가시면 이제 여기 커스터마이즈 로그인 페이지라고 해서 딱 트리거를 해주시면 네. 바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기존에 홈페이지에 있는 코드 갖다 붙여놓으면 그냥 바로 적용이 네. 되겠어요. 야. 그러니까 모든 CSS를 그냥 여기다 그냥 축 네. 넣으시고 네네.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끝내시면 네. 로그인 페이지나 뭐 패스워드 리셋 페이지나 이런 네. 것들이 다 기업에 맞게끔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냥. 100% 커스터마이즈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 정도는 보통 뭐 디자이너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그냥 다 짜시면 네. 이런 페이지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 연동 개발하는 개발자 없어도 되겠는데요. 예, 이러면 그렇습니다. 진짜 프론트엔드 쪽만 있으면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 옵션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옵션을 가지고 네. 로그인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 업무 시스템에 이제 가보면 네. 그래서 로그인을 딱 이게 실제 이제 인터넷 사이트라고 보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미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로그인. 누르면 예,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인업이 있고 음. 사인업을 가면
아주 간단하죠. 네. 그렇죠. 왜 이런 컨셉을 저희가 가져가는지 그러면 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회원 등록을 할 때 4가지 이상, 5가지 이상의 뭔가 값을 물어보면 네. 고객은 회원 등록 안 하십니다. 요즘. 아. 특히 모발에 대한 부분. 근데 과거에는 저런 걸 받아야지만 그렇죠. 그나마 개인화된 뭔가를 맞습니다. 제공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나는 근데 이메일은 최소한 알아야 되고 네, 그렇죠. 모바일 폰 넘버도 알아야 네, 되고 지역도 알아야 되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성별도 근데 알아야 되고.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걸 저희가 레커먼드 해드리고요. 네, 제일 처음에 그냥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 등록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일단.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실 때 아, 그때 물어보는 그쵸. 거네요. 아, 아니면 그렇지. 이제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뭔가 구매를 시작하실 때 아, 그렇지. 뭐, 그때 뭐 SMS나 이런 걸 위해서 네. 뭐 모바일폰 넘버를 네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저희가 레커멘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쇼핑몰에 이메일 주소만 넣고 가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물건을 구매를 했네. 아, 배송해드려야 돼요. 됐어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모바일폰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제공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저희가 레커멘드 그러네요. 해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회원 등록을 네. 제 아이디를 가지고 음.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패스워드 룰이 쭉 네, 저것도 보여지고 기본으로 적용이 네, 되고. 그냥 컨티뉴 누르면 네. 그냥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MFA를 제가 물어봅니다. 할 건지. 네, 제가 이제 이네이블이 이것도 이제 이네이블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지금 이제 SMS를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네. 이제 위치 정보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한국에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82번이 뜨는 거고 네. 제 모바일 폰 넘버를 딱 치고 네. 다음을 누르면 그다음에 지금 바로 제 스마트폰으로 네.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SMS가 753018입니다. 네. 하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큐어 코드는 한번 넣어. 이것도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로그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저렇게 가입하면은 어쨌든 메일로 가갖고 인증 한번 한 다음에 그쵸. 다시 한번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라는 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근데 여기는 그게 한 번에 아닙니다. 그냥 네. 한 번에 이게 진짜 편한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고객분들이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회원 등록을 하면서 자동 로그인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 구현되는 데가 진짜 얼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프로파일 보고 하면은 이제 네. 디버깅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이디 토큰하고 액세스 토큰의 내용이에요. 네. 저희가 JW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아이디 토큰에는 개인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이제 타임 스탬프로 찍히는 거죠. 저걸 가지고 이제 세션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액세스 토큰은 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네. 부분을 이제 필요하실 때 저 2가지 토큰을 다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1가지 토큰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음. 회원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죠. 그래서 회원 등록이 되면 유저 매니지먼트에 자동적으로 유저 네. 정보가 들어오고요. 네. 유저 정보를 가보면 멀티팩터 지금 등록이 돼 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유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매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 로그인할 때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SMS를 멀티팩터로 등록을 했죠. 네. 자 근데 이제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로그인 할 때마다 난 이 사람의 위치 정보를 좀 갖고 싶어. 마케팅 차원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네, 자 네. 그러려면 네. 너무나도 쉽게 그냥 저희 액션에 가셔가지고 네. 자 플로어에서 로그인이 있습니다. 네네네. 로그인을 그냥 가신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 어던티케이션이나 포스트 어던티케이션 뭔가 우리가 액션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그냥 스텝업 네. MFA 등록하는 부분만 넣어놨고요. 네. 커스텀에 가셔가지고 네.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여기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나는 위치 정보를 좀 갖고 싶어. 네.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정보도 좀 가지고 싶어. 이런 걸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고 자 그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로그인을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럼 제가 뭔가 액션을 더 넣어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보면 네.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요. 자, 아까는 그냥 바로 아무것도 안 떴었는데 SMS SMS. 이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위치에 야.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것도 원래는 어쨌든 다 번호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아까 입력해놨던 그 번호를 기억을 하고 기억을 있어서 그냥 바로 보내주네요. 자 그래서 로그인이 됐습니다. 네. 자 로그인이 이제 되면 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애들을 더 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유저 정보를 다시 한번 가보면, 자, 네. 자 유저 정보를 가보면 이제 자 오. 여기가 지금 오. 오산으로 나오네. 네. 여기 오산 맞나요? 아니요, 여기 수원인데. 수원과 오산 중간 사이 정도 되는 네네네. 건데 아니면은 지금 와이파이가 아마 위치가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야, 찍혔어요, 위치가. 그래서 예, 찍힙니다. 저거를 저희가 백엔드 단에 CRM 쪽이나 이런 쪽에 던져주는 거예요. 야, 네. 사용자 그러면-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저희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정진용이가 여기 수원 근처에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앱에서 팝업 뜨네요. 그쵸? 네, 배너로 그래서 딱 뜨는 거예요. 배너로. 네. 예. 그래서 중국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저걸 하시냐면 그냥 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시 주변에 있는 네. 커피숍에서 쿠폰을 날립니다. 야.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실시간적으로. 예전에 그런 거 하려면은 그 막 비콘부터 해갖고 막 진짜 복잡한 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많이 이런 좋아졌다. 것들이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액션에 가셔가지고 네. 필요한 플로우를 그냥 짜신 다음에 네. 이 플로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런 저희가 커스텀에서 몇 개 만들어 놨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인밸리드 되어 있는 걸 다 이미 만들어 놨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희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데 있는 거를 그냥 갖다가 쓰셔도 되고 아. 그다음에 여기 아마 뭐 카카오나 이런 이름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패스워드 레스 뭐 기반을 네. 더 넣는다거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가능해서 뭐 한국은 텔레사인은 안 쓰지만 네. 추가적인 SMS 프로바이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더 액션을 취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빌트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업무 시스템은 서로 다른 랭귀지로 그냥 쭉 개발하시면 일련의 사용자의 인증과 사용자의 등록과 MFA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심플한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룰만 저기다 딱 짜놓으시면 그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그냥 그냥 적용하는 적용을 거네요. 하시면 돼요. 네. 어느 때 할 거냐, 네. 로그인할 때 할 거냐, 네, 네, 그다음에 네. 로그인 다음에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위치 보시고 네. 여기서 그냥 접목을 해서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접목이 되는 겁니다. 네. 야. 그러면 개발자들이 와 이걸 보고 사용자 로그인할 때 위치 정보를 받고 위치 정보를 나는 네. 뒷단에 있는 뭐 웹 서비스로 뭔가 보내주고 싶어. 그럼 네. 여기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짜시면 돼요. 야.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네. 야. 기본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거 보니까 우리 회사에 실정이 안 맞네? 네. 만들지 뭐 자바스크립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셜 한번 음. 가보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쭉 보시면 소셜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네. MS, 링크드인도 있고 이미 뭐 연동돼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클릭하면 카카오도 저희 들어가 카카오톡도 있고요. 있어요. 카카오 네. 들어가 있고 네. 뭐 여기에 슬랙도 여러 가지의 있고,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오픈 스탠다드를 지원하는 것들이 다 이미 접목이 돼 있어서 네. 그다음에 오픈 아이디 커넥이나 뭐 썸웨이를 지원한다는 이런 네. 보통 소셜 프로바이더는 다 지원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애드온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구글이 이제 이미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이 세팅이 돼 있는 거를 가셔서 네. 이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A, B가 있는데 네. A는 페이스북으로 하시고 B는 구글로 구글로 하시고 하고. 이렇게 해도 진행이 가능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토리 타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스토리 타임 그냥 이네이블하고 네. 다시 그러면 여기서 로그아웃을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구글이 뜨겠네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딱 누르면 그렇지. 네, 네. 그렇지. 야. 보셨죠? 네. 아, 진짜 편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그냥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구글 치시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이 세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보이는 네네네. 거라서 바로 네. 그냥 구글 세션이 지금 브라우저에 있어가지고 제가 네. 이 데모 전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된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MFA에 대한 설명 좀 아, 드리면 네네네. MFA는 지금 이제 SMS가 이제 OTP가 더 이상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보통 한 2, 3년 전에 네. 이미 나왔고요. 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인터넷 페이싱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파이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패스키라든가 지금 음. 뭐 애플이 만들어 놓은 구글이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서 네. 이미 여기서 그냥 빌트인이 돼 있고요. 음. 그다음에
CIC는 이제 가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자리 OTP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 말고 그냥 저희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날리죠. 네. 로그인 하실 때. 음. 그러면 모바일에 저희 앱을 예전에는 깔고 가디안 앱을 이제 모바일에 설치를 하시고 그걸 통해 서 저희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OTP 대신에 날아갔는데 그런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디안 라이브러리를 기존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모바일 앱이 있으시면 네. 모바일 앱에다 그냥 인벨리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바로 저거 적용이- 별도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필요 없이 네네, 기존에 저걸로. 사용하시는 걸로 네.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날아가서 그것도 이제 해서 이제 멀티팩터로 사용을 하시는 이런 형태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그냥 쭉 이네이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적인 네. 걸 가보시면 여러 가지의 이제 어택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요즘에 뭐 많이 어택하는 것들이 보통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의 해커들이 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위에다가 이제 자기의 봇을 설치를 해놓죠. 인스턴스 하나당 거의 뭐 한 수십 개의 네네. 봇을 만들어 놓고 네. 봇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킹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큰 공장에 엄청나게 규모가 큰 공장 안에 스마트폰을 쫙 진열을 해놓고 네. 거기에 모바일에서 해킹을 다 깐 다음에 그 스마트폰 가지고 어택을 하는 네. 형태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봇을 디텍션하는 툴이 없으면 네. 못 잡아내죠. 사람이 그거. 잡을 수가 없는 네,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네이블 되도록 저희가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블랙 IP 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만약에 뭐 B2B 네. 케이스다라고 해서 특별한 뭐 IP 레인지를 뭐 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캡차 보통 네. 저희가 이제 이네이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오늘 데모기 때문에 네. 이게 룰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냥 캡차를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네이블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세이브 누르시면 적용이 되네요. 네. 바로 또. 캡차도 이제 뭐 구글이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보안 기능을 다 넣고 나서 중요합니다.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링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데이터독이나 아니면 스플렁크나 다 네. 연동을 하는 모듈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센터라고 해서 대시보드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트래픽을 좀 몇 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쭉 지금 현재 로그인하는 스테이터스가 쭉 그래프로 나오고요. 네. 여기 보시면 MFA를 바이패스 했는지 안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통 MFA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스트 팩터가 있고 세컨 팩터가 있죠. 보통 퍼스트 팩터가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MFA 바이패스 2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두 건이 MFA를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그인 시도를 했다는. 말 그대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이 된 것도 바이패스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 네.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건 컨슈머 대상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프로텍트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MFA 바이패스 저 아이템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이제 최초 인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패스워드레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패스워드레스에 대한 패턴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컨셉은 이래요. 최초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네. 이게 웹이 됐건 모바일이 됐건 간에 디바이스를 캡처를 합니다. 디바이스 정보를. 네. 그래서 디바이스 정보와 사용자 아이디를 매핑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다음날 이제 똑같은 사용자가 똑같은 디바이스로 로그인할 때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물어보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웹이건 모바일이건 간에. 네. 그래서 그런 기능도 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이네이블 하시면 아무래도 그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상당히 향상이 되겠죠. 보안도 보안인데 사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안을 강화를 하는 그런 기능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디바이스만 디텍트해서 이제 베리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전에 로그인했던 위치와 다른 경우. 네, 뭐 서울에서 계속 로그인하시는 분이 갑자기 부산에서 로그인을 한다. 그럼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네. 네, 그렇죠. 같은 디바이스를 하더라도 네. 그럼요. 그런 것들을 다 쉽게 이제 컴픽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쭉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개발팀이 있을 테니까 네. 개발팀하고 한번 회의를 하시면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을 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보안적으로 네. 이거를 빌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 정말로 쉽게 접목을 해서 네. 아까 보여드린 데모에 대한 부분을 그냥 데이 1에 가능할 것 가져갈 수 같아요. 있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SDK만 딱 붙이신 다음에는 그냥 어드민 화면에서 그냥 enable, disable, 네네네. configuration, 그다음에 네. 자바스크립트 음.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의 모든 플로우를 음. 이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저희 솔루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한번 정말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이 서비스를 누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 네. 그다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네. 고객분들이 결론을 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우리가 이걸 음. 해봤는데 네. 정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네네네. 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도 한번 음. 회의를 쭉 한번 하시고 네. 인터넷 페이싱 업무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하시면 한 번쯤 저희하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네. 뭐 워크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커다란 보안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했었을 때 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증 시스템을 뭐 고도화를 해야겠다라고 네. 분명히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해야지 그 본인들의 그 보안 취약점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빨리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계속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네. 네. 그럴 때 이렇게 옥타의 전문 솔루션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옥타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의 뭐 보통 고객하고 이제 쭉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단계를 보면 보통 저희가 한번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네.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네. 업무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 한 두세 분 모아놓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직접 저희가 같이 이제 해보시는 이벨레이션 거죠. POC를 진행을 하면 네. 보통 뭐 한 2, 3일이면 그냥 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빨리빨리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보안 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이디 관리, 토큰 관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이네이블 쓰시고 여기서 콘솔에서 이네이블 돼? 안 돼? 네. 보통 고객분들이 그래서 큰 사고가 나니까 네. 이제 이걸 다 따져봐야 돼. 아, 그래가지고 한 네. 6주의 POC 계획을 잡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이거 네네. 다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팀이 들어가서 네. 2주 만에 끝났습니다. 다 구현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SDK 적용하시고요. 네, 이거 네. 이네이블 해주세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네, 네, 한번 네. 짜보시고 네. 이렇게 이네이블 하세요. 네. 그 드래곤 드랍으로 네. 어플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 뭐 POC를 네. 그냥 저희하고 한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오면 모든 요구사항들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절대 프로덕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 강조하지만 네. 저희는 플랫폼을 드리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기능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통해 가지고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는 인증 프레임워크를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잘 지지고 볶고해서 우리만의 인증 솔루션 그렇게 만들어 내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앞단에 보여지는 그 부분만 고민하고 저기 뭐 그 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유저 캐스를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CSM 이제 팀이 이제 계속 인게이지가 되는 거고요. 네. 고객분들한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텐던트에 대한 리뷰를 해드립니다. 아 좋다.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의 경우 뭐 브루스 포스 어택이 네네네.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감지를 해서 그걸 오. 인스턴스 메시지를 저희가 드리는 오 좋네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덕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24시간 그냥 저희 글로벌하게 저희 시큐리티 센터가 전체의 모든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스다 보니까 네. 사스 파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뭔가 무슨 어택이 새로운 패턴이 생겼어요. 그렇지. 여기 적용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한국에 또 적용이 됩니다.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저희가 그래서 네. 보통 릴리즈 사이클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것들이 다 네. 어플라이가 되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이제 클라우드 쓰시면 하나의 큰 또 다른 베니핏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두 발표자분의 세션에서 제가 미처 질문드리지 못한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세션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발표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가 될 거고요. 아쉽게도 두 분을 다 모시지는 못하고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이신 장희재 상무님만 다시 모셨습니다.
네, 상무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 몇 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네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번째 세션에서 정신용 상무님께서 말씀하시길 지난 1분기에 옥타에 글로벌 고객이 500개가 새로 생겨났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8,000개가 넘는데요. 음. 옥타 도입하고 사용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옥타를 도입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POC까지 했네? 근데 결과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도입이 성공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옥타를 도입하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옥타를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점들을 잘 챙겨주시면 옥타 도입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경험한 케이스들을 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가 전혀 없어요. 아예 네네. 클라우드가 전혀 없어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네. 물론 이제 POC를 다 하고 나서 도입을 안 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이런 경우는. 네네네. 온프렘 버전이 있는 줄 알고 컨택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온프렘에 설치되는 줄 알고. 네네, 설치형으로 이제 아. 자기네 환경에다가 구성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 음. 때문에 이제 도입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고, 뭐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 고객들 중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옥타를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신 고객은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오. 도입을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네. 다 뭐 올해 예산이 좀 네. 예산 문제가 문제가. 뭐 하거나 아니면 검토하던 조직 개편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 모든 솔루션이 마찬가지죠. 그거는. 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온프렘 위주도 아니고 정말 온프렘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옥타는 그러니까 물론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는 걸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여기서부터 해보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POC까지 다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우리는 핏이 안 맞습니다라는 검토 결과를 받아본 적은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솔루션 자체에 대한 만족도라기보다는 뭐 완성도나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이제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참 이거는 옥타뿐만 아니라 모든 솔루션 도입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조직이 갑자기 와해되거나 갑자기 네. 뭐 경영진의 뭐 무슨 마인드가 바뀌거나 예산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뭐 이월되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아니고서는 POC까지 했네. 야, 기술적으로 문제 있었던 적도 없고 성공적으로 잘 구축이 돼서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그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클라우드 IaaS를 생각을 해보면 뭐 AWS를 가려고 하다가 애저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애저로 가시려다 GCP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랑 굉장히 이렇게 딱 비교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옥타 보통은 비교 견적이라는 것도 있고 경쟁 뭔가를 이제 찾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부에 보고를 올릴 때도 네. 우리 이런 거 도입할 건데 시장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비 여기가 좀 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옥타는 아이덴티티 관리, 뭐 보안 이거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옥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비교 대상군은 있죠. 저희랑 결이 좀 다른.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아이덴티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솔루션의 그 특장점이나 어떤 뭐 유저 편의성이나 보안성이나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죠.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하긴 아까 초반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뭐 MFA든 SSO든 뭐 그런 각각의 포인트마다의 솔루션들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극히 드물고 그 중에서도 뭐 레퍼런스,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거 따져봤을 땐 옥타밖에 없네. 뭐 이런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옥타를 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옥타 도입을 추진하시는 조직 개편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옥타 도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 기반의 솔루션은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걸 맺잖아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객사에 방문해서 뭐 시스템도 점검하고 솔루션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객사랑 미팅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옥타는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유지보수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객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딱히 다시 그 고객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궁금증이, 옥타를 도입한 기업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나? 옥타의 그 가치가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혹시 뭐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신다면은 그 막 옥타의 많고 많은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시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규모가 좀 큰 고객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일정 규모의 계약 금액 이상인 고객사 같은 경우에 네. 그 CSM이라고 네. 이게 사스 솔루션들이 다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있어요. 정상모님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아.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라이센스를 이렇게 쓰고 계시고 네. 라이센스 유시지는 어떻고 네. 새로운 기능 이런 게 나왔고 옥테인에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야, 좋네. 이런 그리고 혹시 옥타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네. 쓰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네. 하면 저희 프로덕트 팀이나 뭐 다른 팀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 패스를 안 쓰다가 한번 써보고 싶어. 네, 근데 네, 어떤 네.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네. 저희 프로덕트 팀이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오. 미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아, 전담 조직이 따로 있으시군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네임드 CSM이라고 네. 딱 지정이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네네. 좀 이제 계약 규모가 작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커스터마이즈 터치가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 밸류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 옥타 고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우리가 지금 옥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밸류를 얻고 있다라는 네네네. 내용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제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포털 내에서 네.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드 할 때도 네, 그 네, 포털 네. 들어가면 아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이제 좀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들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쭉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 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번 사고 끝인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소위 뭐 저는 뭐 그런 경험 되게 많은데 보험을 뭐 비싼 걸 들었어요. 까먹고 있는 거죠. 1년 동안은 연락이 뭐 계속 옵니다. 그랬다가 조금씩 이제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명절 때 문자도 안 오는 거예요. 그쵸.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뭐 네. 건강에 이상 없으시나, 요번에 뭐 무슨 안보험 특약이 나왔 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요. 네. 맨 처음에는 그런 게 귀찮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내가 저 회사의 VIP인가 보다.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되게 막 멀어지고 괜히 그냥 좀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샀네?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주기적인 연락이 없으면은 괜히 애정이 식습니다. 네.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옥타 한국 지사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네. 정지용 상무님도 사실은 아시아 소속이시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기술 관련된 인력은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CSM 인력을 한국어가 가능한 인력으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공고가 이미 나와 있고.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조만간 그 이제 고객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네. 저희가 그 아시아에 총괄하시는 분이 이제 새로 오시면서 그분이 한국 지사장도 지금 대행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한국 지사장 자리도 얼마 전에 포스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사장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현장 그 이제 로컬에서 그렇죠. 그런 고객 관리 같은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쓰지 않으실까. 음. 저도 한다고 하는데 네. 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아니, 한계가 있죠. 제가 혼자 이제 하시려면. 사실 원래 롤은 이제 네. 프리세일즈라고 해가지고 그 고객과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는 세일즈를 할 때 POC를 하고 데모를 하고 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드려서 이제
그 계약까지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롤로 들어오긴 했지만 네. 한국 시장에 저밖에 없는 상황, 어. 현지에 저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예, 뭐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답변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 고객들 숫자도 지금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이제 저도 이거는 서포트 티켓으로 네, 하셔야 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네. 그런 부분도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의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사의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건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 옥타는 아이덴티티 관리 부문의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옥타가 다양한 뭐 보안 쪽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 팔로알토랄지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안 이슈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최근에 기업이 이 아이덴티티 보안 관점에 있어서의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가장 큰 화두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만약에 옥타만으로 해결이 좀 어렵다라면 어떤 솔루션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최신 트렌드 그 분야에서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네,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저희 이제 아이덴티티 쪽에서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저희 회사의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프린시플 아키텍이나 이런 네. 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은 인증을 지금은 이제 구조상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 세션을 처음 만들 때 저희한테 인증을 받고 네. 그 다음에는 인증 시스템이 관여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예, 통과했으니까. 예, 저희가 준 토큰의 만료 기간까지 네네.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세션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네. 저희 쪽에 다시 인증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를테면 다른 컨텍스트가 변경이 돼서 이제 보안에 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으면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화두예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재 뭐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든지 뭐 어떤 기본적인 웹의 표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아직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에서도 그 굉장히 하이 레벨의 그 아키텍처를 그리시는 분들은 지금 웹 표준 쪽이랑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표준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속적인 컨티뉴어스 어텐티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의 컨텍스트가 변경이 됐다라면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인증을 한 번 더 트리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할 때 특정 엔드 포인트에서 2차 인증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표준화해서 그 보안의 어떤 컨텍스트 변화에 따라서 인증 시스템이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신호들과 컨텍스트의 변경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만 뭐 캐치하는 게 아니라 뭐 팔로알토나 뭐 지스켈러나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MDM 솔루션들 같은 그리고 아까 디바이스 억세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플랫폼 OS 제공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IDP와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보안 관련된 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금융 앱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다가 한 5분 정도 안 쓰면은 왜 그 로그인 연장하겠냐만 그런 거 뜨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컨텍스트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솔루션에서 알아채고 다시 한번 뭐 페이스 아이디든 뭐든 요청을 해갖고 네가 맞는지 검증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까지는 구현이 된 앱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위험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네.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로그인 연장할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를 찍어야 그럼 또 불편하니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네네. 항상 이렇게 네. 기브 앤 테이크가 아. 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현한 방식을 네. 그러면 이게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이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직접 이렇게 피싱을 당해서 뭐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뭔가 정보 찾는다고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다. 평상시의 행동은 여기에서 뭔가 바로바로 쭉 이체가 돼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죠. 네네. 이거 봐라. 이거 뭐지? 다시 한번 인증. 막.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네.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팩터들 2차 네. 인증 수단에서 네. 지금 피싱에 그 레지스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이게 그러니까 피싱이라는 어떤 그 시도가 일어났을 때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팩터들하고 그렇지 않은 팩터들이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SMS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옥타 베리파이의 패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IST 기준으로 피싱에 레지스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플랫폼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패스워드 리스하고 네. 그 팩터는 피싱 레지스턴트한 팩터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드맵 세션을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팩터를 등록을 할 때 그 새로운 팩터를 등록하는 그 자기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패스워드와 2차 인증을 지금 사용하게끔 돼 있기는 한데 네. 그거를 피싱에 그 취약하지 않은 그런 걸로 걸로만 이제 새로운 팩터를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도 지금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피싱이 굉장히 중요한 네. 화두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방어할 수 있는 네. 팩터들과 네. 이제 2차 인증만으로도 안전하진 않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2차 인증은 어떤 네.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서 네. 이렇게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싱에 그러니까요. 취약하지 않다.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패스워드 관리를 잘못해서 지메일이 한번 털렸거든요. 네. 지메일이 털리면서 구글 어센티케이션이 털렸어요. 네. 제가 그래서 모 서비스가 해킹을 당해갖고 좀 금전적인 피해를 조금 입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저의 뭔가를 보관해주는 그 회사와 막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네. 결론은 네가 지메일을 털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옥타 입장에서는 그렇게 취약한 패턴은 애초에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렇죠. 옥타가 검증한 사용 그 MFA 같은 것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는 고객의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고객께서 좀 취약한 거를 쓰시고 싶으시다 하면 저희가 그걸 막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수단들도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요새 AI들 굉장히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그 어디 인터뷰에서 네. 저희 전체 R&D 비용의 한 10% 정도를 AI 쪽으로 이제 아마 그런 쪽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이번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 이거를 주도로 하는 IT 담당자의 경우에 특정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솔루션 도입에 되게 적극적이죠. 그쵸.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윗선의 지시, 그럼 뭔가 울며 거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시큰둥해 반응이. 도입을 한다는데 반응이 되게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 담당자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옥타의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회사 관점, 보안 강화돼 오케이, 업무적으로 되게 좋아진대 오케이, 그런 거 말고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사용하는 IT 관리자 입장에서의 그 커리어 관점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가령 내가 옥타의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그래갖고 기업의 아이덴티티 보안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서 뭐 보안 최고 책임자가 되거나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커리어 관점에서의 그런 이득도 있을까요? 네.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네. 이렇게 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다라고 말씀. 네. 옛날 드릴 수 생각 있는- 나시는 네, 거- 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오, 네. 그러니까 제가 타 SE로 이제 한국지사 생겼을 때 조인하기 전에 네. 있었던 회사에서 네. 저는 팀원이었어요. 네. 이제 그 보안 팀원은 아니고 네. 저희 그 회사는 이제 IT가 이제 운영하고 이제 그 개발과 이제 그 도입 구축, 네. 뭐 운영 개발 도입 구축,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프로젝트 팀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옥타를 도입을 했죠. 네네네. 제가 한 4년,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6년 전인 거죠. 한 네. 6년 전에 네. 이제 사스 솔루션 하나를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그 구축 진행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때 AD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AD랑 LDAP 통신을 하면은 ID 패스워드를 AD 거를 쓸 수 있고, 네. 근데 LDAP 연동을 하려면 한 1,000만 원을 다 달라고 추가로 네. 사스 솔루션인데, 네. 근데 그 얘기 말미에 옥타라는 옥타라는 걸 쓰면은 자기네들은 돈 들 게 없다, 그냥 컨피그레이션만 하면 된다. 그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옥타가 뭐지? 그러고 이제 뭔데요? 찾아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찾아보고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저희가 그때 사스 도입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는 게 많아. 네, 되는 게 많네?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쓸 거면 어차피 이것 때문에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요거 사갖고 요거 말고 하나 더 붙이면 제가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님 네, 맞아요. 애저 AD랑 비교하고 막 해가지고 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저희 CIO한테 보고를 했죠. 네. 이거를 도입하고 싶다. 네. 어차피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추가 1,000만 원이 들 거니까 그 비용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것들까지 연동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연동을 다 해봤다. 그래갖고 제가 오. 그때 붙어있던 사스 앱들을 한 3개를 붙여가지고 네. 제 것까지 해갖고 4개를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CIO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었어? 네네. 하고 당장 해가지고 네.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구성하고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저희 엔드 유저들한테 배포를 했죠. 네. 그 옥타라는 우리가 이제 네네. 그 싱글 사인온 솔루션을 이런 걸 쓰기로 했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조직이 IT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조직이에요. 나이들도 많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네. 제 CIO도 독일 분이셨는데 외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뭐 도입하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옥타는 써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왜 이걸 이제사 도입을 했냐? 진짜. 그러면 확신이 되셨겠네요. 야, 이 솔루션 이거는 되네. 네,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네.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할 때 저희는 기준이 그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너네 옥타랑 연동돼? 안 돼? 그걸 기준으로 도입을. 판단 기준이 이게 하나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네. 그 팀의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야. 예. 네. 그리고 그야말로 저희의 뭐라 그럴까, 그동안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그냥 이제 문서들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네. 사용자가 그 엔드 유저가 내가 출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성이 없었어요. 네네. 예, 옥타 앱 대시보드 가지고 그걸 한 거죠. 어.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저희 그 제일 윗분들부터 네. 밑에 분들까지 다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저를 승진시키는 데 있어서 CIO도 전혀 거릴 게 없죠. 얘가 그거 하네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끝나는 거여가지고. 그래? 오. 네. 그러니까 엔드 유저도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예. 운영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운영팀도 이 계정 관련해 가지고 계정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네. 다 흩어져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요거를 다 모아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거니까 되게 좋아하겠다. 네,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고 네. 네, 그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생산성 툴들을 많이 도입하는데도 시간이 단축이 됐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옥타의 좋은 점은 그거죠. 사장님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야. 솔루션 하나 잘 도입, 그냥 나 편하자고 솔루션 하나 잘 도입했을 뿐인데 네. 그게 나만 편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도 다 이렇게 간편하게 잘 되고 뭐,
팔로알토 도입할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이덴티티 뭐 쓰세요? 네네네. Z스케일러도 마찬가지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고 MDM도 야.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SaaS 솔루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옥타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음. 여러 가지로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온프레미스 기반이 여전히 이제 많으니까. 근데 네. 그런 분들도 어쨌든 클라우드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클라우드를 가야 되지? 클라우드에 대한 뭔가 좀 맛을 보고 싶은데 네. 근데 이 옥타로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를 먼저 이렇게 좀 맛을 보실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클라우드 쪽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분명히 커리어도 확장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옥타를 하면서 이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의 지식도 올라가서 습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옥타를 연동한다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매년 리포트를 내요. 네. 이 리포트 어떤 걸 내냐면 네. 우리 전체 고객들 중에서 네. 사스가 지금 제일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옥타와 연동돼 있는 사스 중에서요. 그렇죠. 우리 고객들이 쓰는 사스 중에서 지금 5365를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들 네. 쓰시겠죠. 네. 저희는 그게 보이잖아요. 네, 5365에 올라가는 속도와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올라가는 속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와.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사스 트렌드 네. 보고서가 나오겠는데요? 네, 저희 비즈니스 앳워크이라는 보고서가 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네. 올해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와. 뭐 네.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이름들이 네,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옥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내가 개인으로서 어떤 회사에 속해 있을 때 봤을 때도 옥타랑 붙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눈이 좀 트인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옥타랑 연동이 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각자의 그 분야에서 되게 잘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스에 대해서 뭐 소위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뭐 협업 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 이게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비교 구분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글로벌로 잘 나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 되는데 구글 검색을 하고 싶어도 뭔지를 알아야 검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옥타와 연동이 되어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사스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이 된 사스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스를 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옥타를 사용하고 있네. 근데 새로운 사스를 도입할 때 옥타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 이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를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 봐도 되겠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랑 그거랑 같이 보겠죠.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에 언급이 돼 있는데 네. 가트너에 뭐 저기 비전너리 쪽에 있어. 야, 여긴 진짜 뜨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뭐 그런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위에 보고할 때 저희 요번에 이사스 도입할 건데요. 보시라고. 옥타에서 지금 이렇게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트너에도 떴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지금 뜨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도 뭔가 있는 거고. 성장이 굉장히 잘 네. 되고 있고. 오, 자네 네. 트렌드에 눈이 밝은데? 뭐 그렇게. 뭐,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솔루션 하나 잘 도입하면은 개인의 입신양명에도 매우 도움이 잘 되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요. 네, IT 담당자 여러분 솔루션 하나 도입하실 때, 정말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도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옥타는 진짜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첨언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입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 뭐 일부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전사적용을 SSO라는 게 전사적용 검토 대상이니까 전사적용을 결국은 목표로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화 관리 면에서도 신경 쓰실 게 많고 이게 그냥 단순히 몇몇 개발자들이 쓰거나 혹은 데이터 어널리시스트들이 쓰거나 뭐 이 사람들이 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뭐 이런 솔루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SSO랑 계정 관리, 아이덴티티 정지용 상무님이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원래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거고. 근데 그거를 얼만큼 좀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느냐.
얼마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네. 그런 복잡성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옥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구현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결실도 다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느 부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전사적으로 그렇죠.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이 뭐랄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람에 왠지 그냥 옥타를 성공적으로 잘 도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저 사람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는 전문가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잘 검토해서 잘 도입해서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좀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신 네, 분들. 네, 그리고 옥타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그런 자기의 그 생각하고 있는 네. 부분들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현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이제 드렸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정말 많은 웨비나를 이제 진행을 해보지만 대부분의 웨비나를 할 때 그 솔루션 회사들은 우리 솔루션 이렇게 좋습니다. 이걸 도입하면은 당신네 회사의 업무가 프로세스가 보안이 이렇게 좋아져요이지 그걸 도입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지금 돌발 퀴즈와 설문조사 링크를 채팅창 그리고 질문창에 남겨드렸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자세한 데모 세션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데모를 통해서 우리 회사도 옥타를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문조사에 있는 상담 신청 항목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